안녕하세요. 미디어텍은 대만의 AP 설계 팹리스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매우 생소한 회사 중 하나이죠. 하지만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에 모바일 AP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퀄컴을 꺾고 세계 1위를 수성 중인 매우 강력한 팹리스입니다. 퀄컴이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최강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AP 브랜드 디멘시티를 앞세운 이 미디어텍의 약진이 매우 무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지위를 빼앗기게 될지 사실은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미디어텍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웨이의 기린 칩셋을 비롯해서 중국 대표 팹리스로 자리잡고 있었던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나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디어텍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하이실리콘 대신에 미디어텍의 AP를 대거 채택하면서 미디어텍의 점유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것이죠. 미디어텍의 AP는 주로 중저가, 가성비 스마트폰의 두뇌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이렇다한 포트폴리오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까지 중저가 가성비 이미지로만 인식되어 왔던 이 미디어텍에서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미디어텍은 최근 TSMC의 4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디멘시티 9000을 발표했죠. 아직 삼성의 4나노 LPX 공정을 활용하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모델이나 4나노 LP2 공정을 활용하는 엑시노스 2200이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은 세계 최초로 4나노 공정을 적용한 AP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은 TSMC 4나노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요. ARM의 V9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설계가 되었습니다. 디멘시티 9000은 3.05GHz 클럭의 코어텍스 X2 코어가 1개 들어가고요. 2.85GHz 클럭의 코어텍스 A710 코어가 3개, 그리고 1.8GHz 클럭의 고효율 코어 코어텍스 A510이 4개가 탑재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스냅드래곤 8 1세대나 엑시노스 2200과 같은 코어 구성이죠. 또한 GPU는 말리 G710 10코어를 탑재했습니다. 또한 미디어텍의 인공지능 프로세서, 즉 APU는 6개의 AI 처리 코어를 탑재를 해서 AI 성능 극대화를 꾀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4배 향상된 성능 및 전성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이미지큐 7세대의 ISP는 초당 9기가 픽셀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칩으로 3억 2천만 화소까지 캡처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픽 부분에서 말리 GPU가 탑재된다는 점에서 그래픽 성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GPU 쪽에서 나중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선 GPU의 최강자 엔비디아를 우군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미디어텍과 협력해서 크로미엄, 리눅스, 그리고 엔비디아 SDK를 지원하는 레퍼런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 모바일 컴퓨팅 기기에 특화된 개발 과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디어텍과 엔비디아의 밀월이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끈끈하게 맺어질 경우에는 미디어텍 AP에 엔비디아 GPU가 조합되는 그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그렇게 되면 AMD 계열인 ATI를 인수해서 아드레노 GPU를 만든 퀄컴, 그리고 현재 AMD의 RDNA2 GPU를 탑재한 삼성, 그리고 엔비디아 GPU를 장착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디어텍 간의 이 GPU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그림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외장 GPU 분야를 엔비디아와 AMD가 양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바일 업계에서도 동일한 구도의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디멘시티 9000이 그래픽 성능에서 경쟁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나중이 기대되는 AP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의 NPU와 미디어텍의 APU 간의 성능 경쟁도 흥미롭게 관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삼성은 자체 커스텀 CPU 개발팀인 몽구스를 해체하면서 앞으로는 GPU와 NPU 성능 향상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만큼 엑시노스 AP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을 책임지는 NPU입니다. 반면 미디어텍의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APU는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이름이죠. 하지만 삼성의 NPU와 비슷하게 인공지능 연산 부분을 책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연산 부분에서의 삼성과 미디어텍 간의 성능 차이도 눈여겨보아야 할 관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TSMC와 삼성의 4나노가 정면 충돌을 하는 첫 번째 AP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죠. 그만큼 두 진영 간의 성능 차이가 어느 수준까지 벌어질 것인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직 디멘시티 9000에 대한 구체적인 긱벤치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는 긱벤치는 ARM의 최신 아키텍처인 V9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출되고 있는 스냅드래곤 8 1세대나 아니면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갤럭시 S22의 긱벤치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서 차이를 두어야 될 것은 바로 두 회사 간의 집적도의 차이입니다. 삼성 4나노와 TSMC 4나노 사이에는 무시하기 힘든 집적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요. 반도체의 집적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는 덴시티라고 부릅니다. 대만 디지타임즈에서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 간의 덴시티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대략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은 결과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인텔은 추정치예요. 아직 그 공정까지 가지를 못했으니까요. 엄연히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공정의 덴시티 값은 각 회사별로 굉장히 철저하게 기밀로 붙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100% 정확한 정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지독한 대만의 혐한 정서를 반영하는 언론이죠. 그러면서 삼성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입니다.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 그래프의 신빙성은 정말로 떨어진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는 주된 세 회사 간의 덴시티 비교는 대략적으로 TSMC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이 삼성, 그 다음이 인텔 순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공정에서 동일한 면적의 칩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삼성이 TSMC에 비해서 덴시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4나노 공정을 활용한 칩이라고 하더라도 엑시노스 2200과 스냅드래곤 8 1세대 모델에 비해서 디멘시티 9000의 덴시티가 더 높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CPU 연산 부분에서는 디멘시티 9000이 엑시와 스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성능을 자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5나노 LP2 공정의 개선 공정인 4나노 LPX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나노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엑시노스 2200이 4나노에 오히려 더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덴시티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디멘시티, 엑시노스, 스냅드래곤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일단 반도체의 집적도는 반도체의 성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적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연산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반도체의 성능은 단순히 집적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멘시티, 엑시노스, 스냅드래곤의 성능 차이는 일단 뚜껑이 열리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집적도의 차이만 두고 보았을 때 동일한 4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 디멘시티 9000, 엑시노스 2200, 스냅드래곤 8 1세대 이 성능 차이, 덴시티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디멘, 엑시, 스냅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디멘시티 9000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멘시티 9000은 칩셋 구성에서부터 공정에 이르기까지 스냅드래곤 8 1세대 그리고 엑시노스 2200을 겨냥해서 만든 칩셋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성 자체도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삼성에서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디멘시티 9000 탑재를 관심있게 고려 중이에요. 그만큼 성능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검증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저가 AP 라인업을 주력으로 설계하는 미디어텍이 과연 칩의 각 부문의 최적화에 성공했을지는 실제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그에 대한 긱벤치가 유출이 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디멘시티 9000에 대해서 삼성과 퀄컴이 충분히 긴장해야 될 준수한 AP가 출시되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성능은 공개가 되어야겠지만 엑시노스 2200이나 스냅드래곤 8 1세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이들 두 칩셋을 상회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공정 기술력 차원에서는 아직 삼성이 TSMC보다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칩셋 간의 성능은 호각세라고 하더라도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전성비 면에서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할 거예요. 아마 디멘시티 9000이 엑시노스 2200이나 스냅드래곤 8 1세대보다는 더 준수한 전성비라든지 발열 성능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저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새 프리미엄 칩셋 간의 경쟁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